앞서 PV는 NKT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엄청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요 관계입니다. 몰 질량이라는 말 알죠? 그렇죠? 그 몰질 1몰의 질량이어서 그 기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자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몰 질량 대신에 뭐 분자량이다 뭐 이런 말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몰 질량, 그 다음에 밀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밀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밀도 영어로 밀도를 영어로 densit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밀도를 그 D로 이렇게 이제 축약해 쓴 겁니다. 그래서 기체의 경우 그 녀석의 분자량 혹은 몰 질량을 앞으로 내가 그냥 대문자 M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리고 밀도를 소문자 D 이렇게 쓸 건데 이 둘 사이에 관계식이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역시나 여기서부터 유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소문자 N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몰수라고 했죠. 자, 그럼 몰수는 정의상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M over M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각각이 뭐예요? 얘를 이렇게 바꿔 쓴 거거든요. 뭐 등호라고 하니까. 그럼 위에 건 뭐고 아래 건 뭐겠어요? 위에 건 질량입니다. 그리고 아래 게 몰 질량입니다. 그래서 몰수를 표현을 할 때 아까는 몰수를 입자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어 몰수를 표현했다면 지금은 질량을 몰 질량 혹은 분자량으로 나누어 몰수를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몰수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도 표현되고 이렇게도 표현된다라는 걸 꼭 같이 기억을 해둬야겠죠. 자, 그러면 뭐 진짜 이렇게 되느냐? 또 간단한 퀴즈. H2O 36g은 몇 몰입니까? 자, H2O 36g은 몇 몰입니까? 바로 당연히 2몰.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이 계산 속에 어떤 논리 구조가 숨어 있냐면 왜 2라고 내가 계산을 했느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36g을 18g per 몰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때 여기에 있는 36g이 해당 물질의 질량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18g per 몰이 해당 물질의 몰 질량 혹은 분자량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할 때도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어 몰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귀납적인 사실을 이렇게 일반화해서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 그럼 얘를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자, 이래도 되나요? 아니 뭐 당연히 되지. 여기에 있는 부피하고 여기에 있는 분자량. 아니 뭐 말을 몰라도 돼. 그냥 여기에 있는 요 기호하고 요 기호의 항을 곱하기 나누기 관계니까 촥 스위치하면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뭐 수리적 관계에 의해서. 됐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라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어 쓴 건데 M이 뭐고 V가 뭐죠? 위에 건 질량이고 아래 건 부피잖아요. 질량을 부피로 나눈 물리량을 뭐라고 해요? 미르도. 아시겠죠? 미르도.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있었던 요 수식을 어떻게 바꾸어 쓰기도 한다? PM은 DRT 이렇게 바꾸어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PV는 nRT와 PV는 NKT, 그 다음에 PM은 DRT. 자, 이 세 개의 수식은 원리적으로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적으로 동일한 거죠. 전부 다 수리적으로 보면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상황에 따라 편의상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시겠죠? 이 세 개를 능수능란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해준나요? 해줄게요. 다시.
자. 자, 그 다음. 자, 기체 혼합물이다. 기체 혼합물. 자, 혼합물 말고 순물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물질 상태라고 하는 거가 있는 것처럼 그 몇 가지 순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 상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기체 상태라고 해도 이 관계를 그대로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때 이 상황을 실험적으로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자, 이런 식의 실험 장치를 무슨 장치라고 하죠? 이런 식의 실험 장치를 피스톤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A, B라고 하는 각각의 성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지금은 기체만 언급하니까 가스 상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G라고 하는 거는 가스를 줄여서 G라고 쓰죠. 자, 이들 여기에 있는 요 A하고 B 각각의 몰수를 Na, Nb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N이라고 쓴 건 요거는 각각의 몰수를 Na, Nb 이렇게 쓸게요. 자, 이때 요 피스톤 부피를 V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명심할 게 있는데 요 V는 기체 분자 자체 크기가 아닙니다.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를 V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분 뭐가 됐건 걔네들이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를 V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기체에서 부피 V, 지금 그게 여기 있잖아요. 이 부피는 기체 자체의 크기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용적을 V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용기의 용적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표현 많이 쓸 텐데 PE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PEX. 자, PEX 얘는 원래 표현이 뭐냐면 external pressure를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pressure의 P를 따쓰고 external의 EX를 따서 PEX라고 쓴 건데 이렇게 쓰면 막 팩스라고 있는 학생들인데 아니에요. external pressure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external pressure 우리말 번역 뭐겠어요? 우리말 번역 외부 압력. 나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물리학, 화학책이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정도는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태로 요 피스톤이 스토프 하고 있다고 칩시다. 피스톤이 저 상태로 딱 스토프 하고 있다고 치자. 그래서 기체 A가 NA몰, B가 NB몰 들어있는 그릇 부피 V에서 외부 압력을 PEX로 줬더니 피스톤이 스토프.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하나 알아둬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몰 분율이죠. 자, 원래 표현이 mole frac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몰 분율이고 원래 표현은 mole fraction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앞으로 엄청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뭐 까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화학의 많은 성격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나오게 될 테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꼭 기억해야 돼. 잠깐 뭐냐? 근데 까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야. XA 이렇게 표기를 해요. 이렇게 표현해. 그럼 몰 분율을 보통 기호 X로 많이 표기를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A가 이 상황에서의 이 물질 A를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A는 각각의 성분. 그럼 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Na, NB분의 Na. 이렇게 정의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정의는 그냥 그렇게 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저렇게 정하나 보다.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분 A에 대해서 몰 분율을 정했다면 성분 B에 대해서도 몰 분율을 똑같이 정의할 수 있겠죠.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까? 성분 A의 몰 분율이 이렇다면 성분 B의 몰 분율은 바로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저런 수리적 관계가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몰 분율이라고 해요. 됐죠?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몰 분율이 정의된다라고 하면 이게 수학에서 언급하는 뭐예요? 화학에서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 내용을 만약에 수학자한테 얘기를 했다. 그럼 화학을 1도 모르는 수학자가 이걸 또 설명을 하면 수학자가 이해를 듣고 뭐네? 하겠죠. 뭐예요? 바로 확률이라는 거 알겠어요? 확률. 예를 들면 안 보이는 주머니에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 넣어놨어요. 손 휙 넣어가지고 파란 거 뽑을 확률 얼마야? 5분의 3. 맞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논리하고 몰 분율의 정의 논리가 같아요, 달라요? 완벽하게 동일하죠? 그래서 수학에서 확률이라고 하는 걸 화학에서는 뭐라고 부를 뿐이다? 몰 분율이라고 부를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이 얘기가 앞으로 엄청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적인데 화학에서 몰 분율을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저렇구나 라고 인식을 꼭 해두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부분합. PA, PB. 자, 부분합은 각 성분이 용기 벽면에 가하는 단위 면적당 충격력입니다. 요걸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자, 압력이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 압력은 사실은 꼭 기체만 압력이 있나요? 자, 기체에 대해서만 압력 현상이 있나요? 그럴 리가요. 고체, 액체 다 나타나죠.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손을 이렇게 눌러도 여기 압력작용이 생기잖아요. 고체에 대한 압력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왜 물속에 들어가면 진짜 그야말로 수압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압력이라고 하는 건 다 나타나는 건데
그걸 하필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체 분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돌아다니겠죠.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벽을 어떻게 하겠어요? 벽을 쾅 하고 때리고 지나갈 텐데 모든 것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 충돌하면서 뭘 전달하게 돼 있어요? 충돌하면서 충격력을 전달하게 돼 있죠. 그 충격력이 단위 면적당 어떻게 되느냐의 개념이 그게 바로 압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충격을 주는 정도가 성분 각각에 대해서 같겠어요? 다를 수도 있겠어요. 성분 각각에 대해서 다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구분해 보자 라는 개념이 부분합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합은 PA 더하기 PB 하는 게 이게 바로 내부 전체 기압이다.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부 전체 압력이 뭐랑 같을 것이다? 외부 압력이랑 같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왜 내부 전체 압력이 외부 압력이랑 같을 거라고 가정할까요? 바로 피스톤이 정지해 있기 때문이죠. 피스톤이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피스톤의 가속 알짜임이 없다는 얘기죠. 알짜임이 없다는 얘기니까 내부 힘이 균형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 피스톤이 섰을 때 혹은 피스톤이 쓰지 않고 어떻게 될 때도 자, 피스톤이 쓰면 내외부 압력 같죠? 그렇잖아요. 근데 피스톤이 뭐 할 때도 내외부 압력 같죠? 피스톤이 등속 운동할 때 등속 운동할 때도 내외부 압력이 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등속이어도 가속도가 없는 거잖아요. 가속도가 없는 게 알짜임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피스톤이 꼭 정지해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얘가 움직여도 등속으로 움직이면 내외부 압력이 같은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뭐 여기는 나중에 뭐 연력학 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부분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을 하면 각 성분 부분합을 다 더한 게 그게 내부 전체 압력이 될 거고 피스톤이 정지한 것으로부터 외부 압력으로부터 내부 전체 압력을 실험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관계를 활용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워 되겠죠? 여기 지워 되겠죠? 3. 자, 1, 2, 3입니다. 각 성분 모두 요거를 잘 따를 거다. 그래서 뭐 몰분이라는 개념을 정해도 외부 압력이 어떻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부분합이 어떻고 저쩌고 하더라도 각 기체 각각에 대해서 PV, NRT를 만족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PV는 nRT PV는 nRT 이렇게 한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A, A, B, B. 그래서 PV는 nRT를 A 성분, B 성분 각각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때 재밌는 건 A가 됐건 B가 됐건 기체 상수 어때요? A가 됐건 B가 됐건 기체 상수가 달라질 리는 없죠. 그렇죠? 달라질 리는 없고요. 그 다음 요거 뭐냐면 A, B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 A, B가 공존한다. 공존이란 말 알죠? 공존이란 말 알죠? 어디에 공존해요? 동일 그릇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V라고 하는 건 기체 자체의 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A 자체의 크기하고 B 자체의 크기는 같을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A 자체의 크기와
A라고 하는 것도 기체도 입자니까 A라고 하는 입자의 크기와 B라고 하는 입자의 크기는 무조건 같을까요? 아니면 당연히 다를까요? 당연히 각각의 크기는 다릅니다. 달라요. 알겠어요? 이 입자고 이 입자고 다르니까 AB라고 한 거지. 같으면 그냥 AA라고 했겠지. 다르면 알갱이 크기도 다르죠. 여러분들 키 몸무게 비슷하다 하더라도 딱 들어다가 물에다가 퐁당 넣었을 때 부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무조건 다르죠. 조금이라도 무조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면 자체 크기도 무조건 다르겠죠.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V는 A, B 각각의 자체 크기를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PV는 NRT에서의 V는 얘네들이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를 V라고 하는 거예요. 얘도 여기에 들어있죠. 얘도 여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똑같이 V.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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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기체 상수는 뭐 상수니까 당연한 거고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AB 모두 같죠? 이것도 명심할 게 뭐냐면 동일 공간이면 동일 온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동일 공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동일 공간에 지금 1시간 넘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온도하고 저기 온도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동일 공간이면은 어떻게 된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 열평형에 도달하면 무조건 온도가 같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나중에 그 물리학에서 이퀴파티션 프린시플, 뭐 띠오리움이라고 하는 등분배 원리로 번역되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과 연결이 돼서 조금 더 물리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조금 더 세련되게 변하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된다? 동일 공간, 동일 온도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때 막 뭐 충돌을 통해서 뭐 진동 회전 운동 막 해가지고 뭐 온도 뭐 열평이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우선은 이 아이디어를 기억하시라.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위아래를 더하자.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PA, PB, V는 NA, NB, RT. 처리된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자, 뭐 완전 어려운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런 다음 이때 우리는 어떻게 얘를 짜잔 이렇게 써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분압을 정의를 하고 그게 피스톤이 지금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압 다 더한 게 외부 압력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자, 이 한 줄 지워도 되겠어요? 준다. 짠. 그래서 그 유명한 표현 4.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달턴의 부분압 법칙. 달턴의 부분압 법칙. 자, 달턴의 부분압 법칙이 뭐냐? 아이고, 이게 뭐였어요? 이게 무슨 표시였어요? 몰 분율, 여기 위에 써놨잖아? 누구의 몰 분율? 성분 A의 몰 분율. 이게 정의상 뭐라 그랬어요? NA over NA 플러스 NB 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게 된다는 걸 알겠죠? 어디 있어요 그 관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도 부피 같죠? 온도 같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PA를 PEX로 나눈 건 NA를 NA 플러스 NB로 나눈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 수식으로 나눈 거예요. 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나누면 될 수밖에 없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PA는 P external 곱하기 XA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PB도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동일한 원리로 외부 압력에다가 B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된다. 자, 그 다음. 자, 이번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맞닥뜨리게 되면 이런 기체와 관련된 문제가 무조건 3개는 나올 거예요. 알겠죠? 네, 무조건 3개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PV는 NRT를 활용하는 기체 문제는 여러분들 틀리면 되겠어요? 무조건 맞춰야 되겠어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거 틀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이게 기체 엄청 나올 건데, 그래서 지금 내 교재 5페이지 보이세요? 5페이지? 5페이지 찾았어요? 5페이지? 자, 5페이지에 2번, 3번 연습 문제 보이시죠? 찾았어요? 2번, 3번 연습 문제? 요 2개 꼭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꼭 해봐야 돼요. 2번, 3번 연습 문제 꼭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건 한 장 넘겨 4번. 4번. 자, 6페이지 보시면 연습 문제 4번이라고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찾았죠? 자, 요거 한번 해볼 거거든요. 이거 해볼 거예요. 알겠죠?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이 연습 문제 4번 한번 뭐 해설은 있지만 해설 뭐 잠깐 가리고 옆에다가 이제 끌적끌적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시작! 브레인스토밍 시작!